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도 1월 19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주제는 수집의 관점으로 재미를 더하자.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수익률의 복리를 경험을 해보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많은 수익률들을 쌓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하는데 1년 투자해야지, 1년에 얼마, 2년에 얼마, 6개월에 얼마의 수익률을 내야지 라고 보통 설정을 하는데, 이 기간이라는 거는 한 번의 사이클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지수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구간을 하나로 엮어서 이제 평균을 대야 이 수익률이라는 게 찍힌단 말이에요. 수익률의 평균이라는 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뭐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고 뭐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평균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 안에서 내 수익률이 이 장기적인 지수 수익률보다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제 가기를 사람들이 원하죠. 이게 내 수익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싸게 사고 비싸게만 팔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수 수익률을 이기는 거는. 왜냐면 지수의 평균이라는 거는 2,000개의 종목이 있으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평균 2,000개의 종목이 있으면 이 중에 상위 30%, 상위 50% 많이 올라갈 이걸 찾아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지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시간으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치 판단을 할 줄 알면, 가치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또 성장 매력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위 10%에 있는 것만 내가 갖고 가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고, 잘 섞어서 미스가 있는 것도 있고, 수익률이 당연히 더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 평균을 취하면 당연히 지수 수익률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장이 떨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수는 이제 2,000개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거의 안 떨어지는 거하고 많이 떨어지는 거하고 이게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지수 하락률보다는 당연히 더 클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2,000개보다 우리가 종목수를 작게 보유하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그거보다 내 계좌가 지수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보통 이 사이클을 견디지 못하죠. 이 하락하는 중에 사이클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한 방법을, 확신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남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달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리딩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수익률은 무한대라는 거죠. 그리고 손실은 100%로 한정돼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100%의 손실보다 수익률을 더 내면 되는 거죠. 금액만 똑같이 사서. 동일.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사서, 수익률은 무한대로 확대를 시키고 손실은 100%로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보다 이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 더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0% 단기적으로 5년에 이렇게 목표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손실은 100%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50개고 손실이 100% 상장 폐지되는 게 5개다. 그러면 이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질 수가 없는 거니까. 똑같이 100만원을 사든 10만원씩을 사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이 수익률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리고 회원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공감을 느끼는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편입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리딩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주식 투자는 이제 계좌를 들여다보고 뭐하고 하면 막 올라갈 때도 욕심이 끼고 자 빠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 돈이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진 소유한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꾸준하게 저축식으로도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총 자산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이 된 다음에는 자 수집의 관점으로 재미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투자해서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인출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저축을 계속 하다가 뭐 장이 좋을 때 뭐 1년이든 3년이든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뭐 수익의 5%를 찾아서 10%를 찾아서 뭐 예를 들어 쇼핑을 한다든가 무슨 뭐 내가 뭐 가족들끼리 외식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것도 내가 너무 많이 찾아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장기적으로 자산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노후 준비니까요. 노동력으로만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뭘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절대 이게 노후 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깨달으면 금융을 섞어줘야 되는데 금융에서 가장 자산을 빨리 증식시키고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우리가 주식은 안전하지 않아서 선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래 투자하려고 그러면 재미 요소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투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고통스럽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거를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투자할 수가 있죠. 흥미가 계속 유지가 돼야 오래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수집의 관점으로 재미를 더해보자. 처음에 이제 손실 중이면 고통이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터무니없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라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수익률을 많이 내는 분도 50년에 21% 수익률을 냈단 말이에요. 연평균. 이게 50년 동안 100만원 갖고 자 76억을 만든 거예요. 자, 주변에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투자했던 그 회사에 투자했던 고객들한테 요렇게 수익을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죠. 근데 위험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도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해서 수익률을 뭐 한 달에 뭐 100%, 200%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운용이라기보다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익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고통인 분들은 여기에 재미적인 요소를 더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수집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제가 회원분들한테 자 복리계좌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복리계좌라 그래갖고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복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강제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넘어가면 옮겨서 요걸 그냥 없는 돈 치고 없는 돈인 셈 치고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100%라는 거는 원금이니까 자 절반 팔아놓으면 이제 원금은 확보된 거니까 나머지를 옮겨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쌓여가는 것들을 처음에는 요 부분에 대한 수익률을 보이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익으로 놔둔 이 금액이
언젠가는 이제 다시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자산을 형성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은 뭐 50%가 빠지기도 하고 제자리가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계속 수익률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회원분들한테 자꾸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걸 그러니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계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자기 계좌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 수집의 관점을 어떻게 입혀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수집하고 이런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왠지 뭔가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인간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온 거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리딩 계좌에 리딩에서 하면서 종목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리딩을 하는데 내가 추천드렸던 그 자리에서 종목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암기해서 외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리딩 계좌라 그래가지고 회원분들이랑 똑같은 포지션, 이제 그 기준이 되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회원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데이터예요. 근데 보면 일단은 100%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둘 모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뭐 이제 종목이 뭐 한 5개, 6개가 뭐 6개가 이제 100%가 넘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1년, 2년 더 지나고 뭐 만약에 폭락장이 한 번 더 온다 그래도 뭐 한 3년, 4년 지나면 이 앞 숫자가 2로 바뀌고요. 200%로 바뀌고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이게 300%로 바뀌고 500%로 바뀌고 여기 60, 70, 80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뭐 100으로 바뀌고 이게 뭐 200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00% 넘어가는 수익률들이 쌓여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자, 수익 스토리에서 다 설명드린 종목이죠. 뭐 KC텍, AD테크놀로지, 세경하이테크, 액트로, ENF 이건 아직 매도 안 나간 거고, ICD, 서진시스템 이것도 아직 안 나간 거고, 자, 파워로직스, 이노아이리스 이것도 안 나간 거고, 힘스 뭐 이것도 안 나간 거고, 캠트로닉스도 안 나갔고, GST 나갔고, 명성TNS는 오늘 보니까 이제 89%. 그러면 이 수익률들이 계속 쌓여가서 이 첫 페이지가 뭐 100이 다 넘어가면 그럼 이거 보는 것만도 기분이 좋잖아요. 야, 너는 뭐 수익 난 것만 보여주고 손실 난 거는 보여주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손실 난 걸 안 보여주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상장 폐지라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계속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중이니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공개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손실이 무슨 뭐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질 않는 게 아니고. 보면 어때요? 자, 이게 이제 제일 바닥에 있는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뭐 이게 뭐 맥스가 돼봐야 마이너스 100% 상장 폐지 돼봐야. 그쵸? 근데 어때요? 수익은 어때요? 다 100%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2자로 바뀌고 3자로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는 훨씬 건전해지고 훨씬 단단해지고 그 구간에 자, 매도도 들어갈 거고 중간에 이제 일부 차익 실현도 들어갈 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이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를 볼 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업이 되고 더 업이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수익률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100% 이상 수익 낸 종목을 내가 200개, 300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 수가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일정한 금액으로 확률적인 이점을 취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면 자, 흥미도 이렇게 유발을 시킬 수가 있다. 그쵸? 자, 손실 종목은 어때요? 이 위에 이제 이게 최하단에 우리가 지금 지금 요즘 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뭐 이제 앞자리 숫자가 막 30%도 바뀌고 뭐 그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내려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장이 좋아지면 뭐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10 위에가 이제 마이너스 10 무슨 마이너스 30 뭐 여기가 이제 뭐 거의 하단 이제 손실 중인 종목들 수익률인데 자, 수익 종목들은 어때요? 첫 페이지 이게 이제 6자잖아요. 앞자리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100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계좌는 더 손실나기가 힘든 계좌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요런 수익률들을 보면서 이게 뭐 3짜리가 되고 5짜리가 되고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 종목들을 100%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처음에는 계속 모아가는 관점에 수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자산을 잘게 쪼개서 자산을 잘게 쪼개면서 그러면 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산 건전성은 높아지고 자 손실의 확률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로가 되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손실이 불가능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산의 종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큰 리스크가 와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뭐 비중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손실은 그러니까 100%로 제한되고 수익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몇 년 후에도 또 올려드리겠죠. 유튜브를 내가 계속 하고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앞자리가 지금은 뭐 159%지만 이제 3자, 5자로 뭐 10개, 20개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원분들 본인 계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을 챙겨가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전썰매님, 우리 회원분이 올려주신, 이제 뭐 수익자랑 이제 뭐 스토리 거기에서 뭐 그런 부분을 보면, 자, 뭐 캠트로닉스, MC넥스, LMS, 파워로직스, 인와이리스, TSE, 뭐 등등 테마 빼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약간 테마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죠. 적립계좌 100% 이상 갔던 종목 절반 매도 후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현황입니다. 자, 이전에 JNK터, 대한항공호, 한진카루 등 100%가 넘어간 다음에 전량 매도한 종목도 있어요. 자, 직장인이다 보니까 멘토님 사인 주실 때마다 매수하지는 못하는데 일정 주기로 멘토님 적립 보유 현황 중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리딩하는 방식이고 우리 커뮤니티가 리딩하는 방식에서 회원분이 그걸 이제 써주신 거고 달러 표시가 높고 마이너스 수익 중인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적립 보유 종목 중에 상패 또는 거래 정지 중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자, 상패도 당해보셨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뭐 수익률은 뭐 170%, 140% 뭐 이렇게도 시키는데 자,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제로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투자 중에는 이 리스크가 만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 관리가 돼 있을 때지. 몰빵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패도 해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투자를 하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거래 정지 중인 종목도 있지만 자, 종목이 분산이 되어서 위험이 적고 자, 수익 종목들이 리스크를 상쇄를 시켜줍니다. 이전 유튜브 영상 중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속 보유하는 종목의 수익은 무한대고 자, 손해는 100%가 최대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대로 와닿습니다. 이게 이런 경험들이 생기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럼 이 확신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5배가 나고 10배가 나고 하던 중에 또 한 번 흔들 때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겠죠. 만나겠죠. 그럼 수익이 많이 또 떨어지고 뭐가면 또 이제 수익 중이지만 고통스럽고 이런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것도 또 지나가는 구간이 옵니다. 그쯤 되면 이 앞에 있는 수익률이 이 앞에 찍혀있는 뭐 176% 이런 수익률이 5자 뭐 7자 뭐 이렇게 바뀌어요. 뭐 1000% 종목들도 갖고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수익률이. 이런 것들까지 경험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평생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주식 투자는 안 하면 손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왜?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버는 거니까.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기업 경쟁력이 없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석유만 팔아서 국민들이 먹고 살다가 석유 팔 길이 막혀버리니까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 자, 산업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 그 나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특히 베네수엘라 뭐 얘네들은 기름이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기업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거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뭐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융통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비난받고 뭐 돈 많다고 뭐 멸시당하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추앙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돈을 벌면서 원래 추앙받아야 된다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케어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부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계속 당연히 좋아지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앞으로도 100% 도달 종목은 계속 늘어날 거고, 자, 100% 도달 이후의 현황도 종종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회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안 하면 손해인 거잖아요. 그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딱 나뉘어요.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부자가 될 수 없는 가능성.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노동력이 남들과 달라요. 내가 쓰는 노동력이 이게 평균 이하인 사람들. 평균인 사람들은 투자가 없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자, 냉정한 이야기지만, 왜 그러냐면은,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전부 다 안 좋은 영향밖에 끼치지 못해요. 나이가 들으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생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노인들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양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 부양을 어떻게 할까? 내 가족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자, 이거를 강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세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노동력으로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1억 되고 10억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서 만약에 부양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노인 빈곤율이 1위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너무 빨리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흥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자,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빈자와 부자, 이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메울 수 있는 방법, 뭐 중산층을 끌어올려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자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성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지금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경쟁력들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도 안 낳고 뭐하고 하고 있으니까 돈이 많아져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연봉이 뭐 1억 되고 10억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데 더 적극적이죠. 왜? 똑똑한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래 진짜 중요한 건 빈자들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에서 노동력이 약하고 내가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이 약하고 한 사람들이 자, 이 투자 수익들을 계속 키워나가서 시간이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을 때 자, 부의 자유를 좀 이제 누릴 수 있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누구한테 부양을 받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가능한 그 구간에 돼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이 비율이 너무 작으니까 자, 세대 갈등은 계속 확대가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 갈등 활동이 되겠죠. 세대 갈등이 이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아이는 안 낳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새끼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노인들은 더 많아지니까. 부양해야 할 사람은 더 많아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새끼들은 더 힘들잖아. 내가 힘들어도 내 새끼들은 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아이를 낳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들이 되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아이는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흥미도 이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제 선진국들은 다 이제 강제적으로 투자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죠.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50% 이상씩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대충 뭐 50% 이상씩을 국민연금의 50% 이상씩을 주식 투자를 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수익률을 누리는 국민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1%. 전 세계 꼴찌란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노인들은 점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은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 같은 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노동자의 파워가 세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내가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계속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나가면 힘들어지니까. 이런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 인식이 올라가야죠. 그래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뭐 다 투자라는 거는 이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요런 게 구조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자. 사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주식이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리스크 때문이죠. 그럼 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 방법이 간단해요. 분산이에요.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분산을 하는 것 중에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서 투자를 해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주변에 보여주면 돼요. 자, 손실은 100%가 한계인데, 자, 내가 1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내가 예를 들어서 200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1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50개에서 100개야. 자, 이게 손실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야, 이거 손실이 불가능한데? 뭐 이거 어렵잖아. 이거 산수,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것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건 안 하면 무조건 손해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데이터를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 장기적인 데이터를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한 달 후에 됐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도 하질 않으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하고 있다 라고 회원분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투자를 오래 진행하면은 이긴다는 건 이제 확신이 들었으면 투자를 오래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흥미적인 요소를 더하는 게, 자, 이렇게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집의 관점으로 재미를 더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